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 정기범 책임연구원입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모델로 개발하기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가지 주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인 모델 피델리티 정의를 통한 힐스 활용 효율화 과정과 사례를 제가 먼저 소개드리고, 이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팀 이보경 연구원이 MBD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MBSE 소개 및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와 관련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피델리티 정의를 통한 힐스 활용 효율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VP와 힐스를 활용한 개발 환경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각 항목에 대해 개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 인 더 룹 시뮬레이션, 줄여서 힐스라고 불리우는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자제어 장치 ECU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인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실제 하드웨어로서 작동하는 ECU와 실시간 시뮬레이터 장비를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와이어를 연결하고 ECU 작동을 위한 모든 물리적, 전기적 입출력 신호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클로즈드 룹 형태로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발자는 시뮬레이터 장비 내에 적용된 가상의 차량 모델의 주행, 작동 상태를 조작하여 ECU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작동 상태를 검토 및 개발하게 되고요. 이처럼 힐스를 구성할 경우 실제 하드웨어 ECU의 작동 조건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제어기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본연의 기능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작동 환경을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한 와이어링과 신호 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 그리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힐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내에 VP 차량 모델, 즉 버추얼 프로토타입 차량 모델과 연관 제어로직 및 가상 ECU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버추얼 프로토타입은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 이전에 가상 환경에서 기능 구현 및 검증이 가능한 모델로서 힐스 환경 구축 및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상 환경에서 구동되는 모델이기에 활용 수준에 따라 필요 데이터량을 선정하여 그 모델 수준을 조정하고 활용 부분에 잘 맞춰진 평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VP 모델도 요구되는 수준에 맞춰 검증된 모델이 적시에 완성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구축된 평가 환경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평가를 빠르게 수행함으로써 주어진 개발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버추얼 프로토타입 차량 모델을 적용한 힐스 환경에서 제어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VP 활용 측면에서는 모델 및 평가 환경의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제어기 개발 측면에서는 실제 개발 단계의 차량 재현이 적용된 가상 차량 및 환경을 적용하여 다양한 사양의 소프트웨어 기능 구현 및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반복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제어기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된 형태를 갖고 실제 프로토타입 혹은 양산 차량에 적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버추얼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 효율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과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VP, 힐스를 연계에 활용한 성능 개발을 위해서는 각 제어기 및 시스템 개발팀, VP 개발팀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협업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 개발팀에서 VP 활용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을 수립하지만 담당 시스템 외에 차량 VP 모델 구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VP 개발팀 및 유관 업무 담당팀으로 협업 및 VP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요청을 접수한 VP 개발팀에서는 첫째, 활용 목적, 둘째, 차종 및 상세 사양, 셋째, 입력 시나리오 및 필요 결과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VP 구성 복잡도, 즉 모델 피델리티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한 번의 정보 교환으로 모델 피델리티를 정확하게 선정하기는 힘든 면이 있으며,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정보 보완 과정을 통해 최종 피델리티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피델리티로 VP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별로 요구 수준에 적합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취합된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VP를 구성하게 되고, 이 VP가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별도 모델 보완이 진행됩니다.
이후 구성된 VP 모델이 실제 차량과 동등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지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VP 모델은 VP 개발팀에서 협업 요청팀으로 제공되고 요청팀에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적합성 및 VP 모델 활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이 재차 진행됩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통해 VP 개발팀과 모델 활용팀 간의 협업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VP 모델을 활용한 차량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VP 개발팀은 모델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이에 합당한 모델을 개발하여 모델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제어기 개발 및 검증 담당자는 담당 시스템을 제외한 VP 모델 구성 영역에 대해서는 VP 개발팀에 맡기고 본연의 업무인 제어기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힐스와 VP 모델이 연계되어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팀의 담당 업무에 대한 노하우만으로는 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파트너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협업 진행에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견 조율을 효율화하기 위해 VP 요청 표준 템플릿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관되고 정형화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니즈에 따라 협업 요청팀과 VP 개발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로세스 진행을 위한 표준 템플릿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표준 템플릿이 적용됨에 따라 과거 협업 내용을 통일된 구성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협업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VP의 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템플릿은 VP 개발팀에서 VP 구성 시 필요로 하는 필수 차량 정보를 정의하고 요청팀의 목적 및 활용 범위를 입력해 VP 모델의 수준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주행 특성별 연관 시스템을 정의하고 이후 기존 VP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주행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별 모델 수준을 분류하였습니다. 이로써 협업 요청팀에서 원하는 주행 특성과 목표 성능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각 시스템의 모델 수준을 정의해주는 로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템플릿은 협업을 지속하면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해당 템플릿을 활용하여 실제 협업에 적용해 힐스 업무 효율화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필스로 힐스에서 하드웨어 영역을 엔진 및 변속기에 해당하는 파워트레인으로 적용한 시스템입니다. VP 모델과 연계된 가상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필스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정합성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MVH 구현을 위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 VP 모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시뮬레이터에 착석한 운전자의 조작 입력에 따라 차량의 가상 MVH를 느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개발 및 개선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VP 힐스 연계를 통해 정합성 높은 가상 시험이 가능했으며 버추얼 환경 기반을 활용하여 차량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팀 이보경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팀 이보경입니다. 앞서 VP 모델과 힐스의 연계 사례를 통해서 모델을 활용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이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방법과 기준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모델을 활용한 개발의 범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VP 모델을 힐스에 활용한 사례를 보셨는데요. 반면에 실스, 밀스로의 확장에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스, 밀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힐스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힐스는 하드웨어 인 더 룹 시뮬레이션으로 실물 제어기와 가상 모델 간의 피드백 룹을 구성해서 차량의 거동을 모사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과 구분되는 것은 클로즈드 룹을 형성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어기 특성상 단순히 인풋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확인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연속적인 피드백 과정에서의 영향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스를 쓰려면 그림에서 좌측에 있는 시뮬레이터에는 가상 차량 환경을,
그리고 시뮬레이터와 실제 제어기 사이에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주어야 하고요. 구축이 된 이후에는 비용, 시간, 편의성 등등 이점이 많아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스, 소프트웨어 인 더 룹 시뮬레이션은 우측의 제어 파트에서 실물 제어기가 코드 레벨의 가상 제어기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 힐스에 있었던 시뮬레이터와 제어기 사이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없고 실물 제어기에 코드를 이식하는 과정 없이 바로 제어 코드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좌측의 플랜트 환경에서 높은 피델리티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뮬레이션이 가볍다고 하면 별도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PC에서만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 더 룹이 아직 하드웨어 인 더 룹에 비해서는 활용 범위가 적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가 짧아지면서 앞으로 더 활용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실스를 구축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장벽은 가상 제어기를 개발하는 그 자체가 어렵고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최대한 실물에 가까운 가상 제어기를 만들어서 힐스에 구축된 가상 차량 환경과 실제 제어기에 들어갈 제어 코드를 최대한 그대로 재활용하는 일종의 버추얼 힐스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힐스 환경이 잘 구축된 경우라면 초기에 시작하기 좋은 접근 방법이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사실 힐스에 구축된 환경을 진짜 그대로 사용하려면 가상 제어기를 구현할 때 실물 제어기처럼 신호를 주고받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모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검증 내용이나 단계가 힐스처럼 이미 실물 제어기에 굉장히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에 힐스와 비교해서 공수 대비 효용성에 대한 검토나 연구가 아직 더 필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스를 정말 효과적으로 쓰려면 개발 단계상 지금보다 프론트 로딩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행적으로 잡아주어서 힐스 또는 그 이후의 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스가 어떤 시점에서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제어기의 피델리티 기준도 수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스, 모델 인 더 룹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전 페이지 실스에 있었던 가상 제어기 자체가 일종의 모델이기 때문에 밀스, 실스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코드 레벨보다 더 선행 단계인 로직 레벨의 모델에서 활용할 때 밀스라고 지칭합니다. 간혹 우리는 이미 모델로 로직 개발하고 있고 밀스 잘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 중에 뜯어보면 사실은 클로즈드 룹 형성하지 않고 직접적인 입출력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로직 개발하는 독립적인 작업이지 후행 단계, 그러니까 실스나 힐스단의 업무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게끔 구축되지는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힐, 실, 밀 시뮬레이션이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 모델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실물 제어기, 가상 제어기, 제어 모델을 자유자재로 갈아 끼우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대부분은 힐스 환경은 잘 사용을 하더라도 실스는 이제 막 가상 제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효용성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리고 밀스도 독립적인 로직 개발에만 쓰이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각 개발 단계마다 실스, 밀스에서 필요한 플랜트 모델, 추가로 제어 모델까지 그 요구사항과 피델리티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축에도 활용에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려움은 개별 제어기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쳐도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통합하는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잘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각자 다른 재원과 레벨의 모델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단계가 합치는 건데요. 물론 합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치는 경험이 쌓이면 오류를 줄이는 노하우도 쌓일 겁니다. 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제어기의 수 또는 기능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지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문제를 잘 해결해야 차가 목표한 기간 내에 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요. 오류가 있으니 고쳐달라. 요청이 오면 다시 수정해서 보내고 또 다시 합쳐서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경험이 있어서 대략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개발자라면 조금 더 빨리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가 바뀌거나 차종이 바뀌는 경우에는 구조와 연결고리를 파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 기간을 꼭 맞춘다 이런 책임감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인 MBSE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SE를 이해하려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시스템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주요 정의를 인용해서 작성해 두기는 했지만 결국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짧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개별 업무를 객체화하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성공적인 개발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하는 자동차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량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잘 연결하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화시켜서 결론적으로 차량 개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SE는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모델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MBSE에서 이야기하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차량 개발자들이 익숙하게 이해하고 쓰는 모델과는 좀 다릅니다. 차량 개발자들은 모델이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실행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실행형 모델들을 생성하고 연결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잘 연결되지 않고 재작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모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설명도 했고 파일 포맷이나 입출력을 맞춰 주었는데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통일되지 않은 형태의 말과 문서로 모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형 모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하자라는 것이 MBSE입니다. 앞서 힐스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VP 모델 템플릿이 MBSE 관점이 반영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엑셀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기술형 모델로 표현되기 전에 일종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형 모델을 구성한 예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이러한 기술형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는 비로소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실행형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형 모델링에 쓰이는 XML이나 CSML 같은 모델링 언어는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시스템에 탑재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DB화하거나 시뮬레이션 모델 생성을 자동화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SE의 역할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객체화, 계층화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림과 표는 프로스텝 이빕이라는 협회에서 가상제어기 모델을 개발할 때 단계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라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속한 여러 OEM, 서플라이어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결과이고요. 가상제어기를 어떤 레벨로 나눌 수 있는지, 또 그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여야 좋은지 관련된 내용들을 백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내용을 객체화하고 계층화한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체화, 계층화된 요소들의 관계를 연결하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기술형 모델을 기반으로 동일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겪는 많은 반복 작업들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MBSE를 통해서 차량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별하고 정의한다면 각 단계의 업무와 데이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과정에서 공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활용을 하되 모두가 동일한 레벨의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각 시점마다 필요한 수준의 모델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상 매우 초반부에 밀스를 수행한다고 하면 아직 사양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한창 개발 중이거나 또는 개발 전인 연관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MBSE를 통해서 시스템의 구조와 연결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특정 시점까지 구현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적합한 정도의 모델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스도 개발 단계에서 중간중간마다 활용하고자 할 때 각 도메인마다 세부적인 활용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시점마다 필요한 모델과 그 피델리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각 요소들의 피델리티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모델이 필요하다거나 무조건 높은 피델리티의 모델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각 팀이나 도메인마다 개발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과 적합한 정도의 모델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힐스는 실제로 기능 안전 검증을 비롯해서 이미 많은 영역에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각 제어기마다 자체적으로 모든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한 모델을 활용해서 검증 과정 자체도 효율적으로 하고 추후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정보들이 최종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허브가 되어야 개발자들이 각자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정보를 보고 개발한 후에 통합 과정에서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SE로 먼저 업무를 객체화해서 연결해주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보들을 모으더라도 DB화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쌓여서 아무도 보지 않는 저장소가 되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량 개발만 하기에도 너무 바쁘지만 역설적으로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MBD를 해야 하고 이걸 잘 하려면 MBSE가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OEM들이 이미 개발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MBSE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보면 MBSE는 단기간에 완성될 수가 없고 또 완성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시장에 대응하면서 변화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는 정말 이상적인 사례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려면 결국 탑다운에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버텀업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화적인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힐실밀 시뮬레이션 위주로 MBSE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속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에서는 연구소에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찾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모델이나 개발 효율성 관련 문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모델로 개발하기 발표를 했던 현대자동차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략팀 이보경입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발표는 참가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좀 참여를 했었고 발표 자료에 대한 Q&A를 진행하게 될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의 민영기 책임입니다.
근데 저희 팀에 원래 발표를 진행했던 저희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 정기범 책임님께서는 지금 업무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저희 지금 이번 Q&A에 참석하시지는 못하셨고요. 대신에 외부에서 줌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가 소속된 센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팀이 다르긴 한데 디지털 엔지니어링 센터라는 같은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연구개발에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키텍처 버추얼 개발 체계를 수립을 해서 연구소에서 좀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 소속이신데 간단하게 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저희 팀명을 들으면은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제일 먼저 궁금하실 게 아마 원디 데이터라는 게 무엇인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카티아 같은 형상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3D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시뮬링크처럼 형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그 부품이나 시스템이 하는 기능적인 특성들을 데이터화시킨 것을 원디 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원디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량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개발된 기술과 환경이 실제 차량의 가상 개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도 있고 또 다른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도 있거든요. 근데 전략팀, 제가 속한 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종류들이 다양하고 또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현업팀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업무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센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R&D 데이터 통합을 위한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버추얼 개발 체계를 위한 MBSE 체계를 구축하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은 이제 버추얼 프로토 모델이라는 원디 데이터 솔루션 팀에서 진행을 해주셨던 업무에 대해서 힐스 운영 효율화 하는데 이 BAP 모델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게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MBSE의 예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사전 질문을 받았죠. 그래서 총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실시간 질문이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MBSE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MBSE 체계가 아직 딱 수립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수립을 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형태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형태이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MBSE만의 문제는 아니고 새롭게 무언가를 도입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지 MBSE 자체만의 좀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새로운 걸 도입하느라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MBSE라는 용어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낯선 감정, 또 MBSE에 관련된 뭐 모델이나 버추얼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모델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뭐 아까 CAD 얘기하셨는데 그런 3D 모델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어 쪽을 좀 했었는데 그런 시뮬링크 모델이 익숙하다고 하면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머신러닝 제어 엔진을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의 모델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도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이제 수립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시스템 단위로 개발 단위를 묶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과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협업 부문과의 충돌이나 갈등 같은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스템 단위로 이미 개발 조직 단위는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충돌이나
갈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어려움? 이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각자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데이터 정보 교환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고 MBSE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뭐 힐스 시스템을 발표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예로 들면 힐스 시스템을 각자 도메인 내에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타 시스템과 연동해서 그 정합성을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어렵다라고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타 부문과의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대한 뭐 간단한 예시를 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전동화 부문에서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선의 특성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모델링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전후 방향으로 주행하는 특성에 대해서는 상세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 모터 제어부터 시작해서 뭐 모터나 엔진을 통해서 휠로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또 반면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선의 특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후 방향 구동 특성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동화처럼 전후 방향 특성을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만들 필요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부문의 모델을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서로의 목적에 맞지 않고 왜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직접 다루시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이 구체적이어서 제가 네. 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읽어볼게요. 네. VP 모델을 한번 프로세스화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주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보경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MBSE라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애자일하게 계속 유연하게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VP 프로세스, 모델 프로세스 역시 동일하게 애자일하게 변화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당연히 VP 프로세스도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큰 전제 조건의 큰 틀에서의 프로세스는 변경하지 않고 차량이 어쨌든지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 얘기하는 뭐 UAM이나 이런 식으로 차량이 하늘을 날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차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는 것처럼 VP도 기본적인 구조는 정해져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시스템적으로 디테일하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자일하게 추가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되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VP 프로세스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개발 환경이라던가 시장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딱 고정된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당연히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최적 설계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MBSE를 현업에 적용하는 것과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배울 수 없는 현업에서의 적용을 위한 노하우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 답변했던 내용이랑 좀 이어지긴 한데 저희가 기존에 이런 개발 방법으로 일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론이든 다 비슷하게 오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 설계 관점이다 보니까 제가 이건 제 전문 분야랑 조금 달라서 따로 여쭤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적 설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하우를 좀 설명을 하자면 선행 단계에서 MBSE를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컨셉 단계나 이런 데에서 초기의 정합성을 검증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최적 설계를 할 수가 있겠으나 개발 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고친다거나 아니면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개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답변을 해볼까요? 저희가? 네네. 네. 첫 번째가 데이터를 묶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서로 다른 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묶는 과정에서의 로직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다른 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많이 하는 인터페이싱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혹시 뭐 상세 로직이라는 게 아직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현대차에서 MBSE를 만들어가는 수립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상세 로직 같은 것도 구성을 해보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떠한 로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데이터 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묶는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통용되는 표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시장에서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의 종류라던가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은 그 다음 질문으로 모델은 실제로 디바이스를 모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유닛의 특성을 모델링한 게 아니라 관련된 유닛을 모은 피처를 모델링하나요? 저는 시스템 단위의 모델과 뭐 부품 단위 모델, 시스템 단위 모델, 그다음에 차량 단위 모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현재로서도 저희 아직까지 그렇게 뭐 성숙한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단계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모사, 유닛 모사 지금 이제 저희가 쓰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그 질문을 보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유닛이나 디바이스나 모음 피처나 뭐 이런 게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부품 단위, 시스템 단위, 그다음 차량 단위 이런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다루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그 디테일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버추얼 개발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차량 모델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부품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안에 부품으로 보이지 않지만 로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용어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P 애잘 주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 애자일 주기는 애자일하게 이제 변경해 나가는 주기는 어떻게 보면은 유저의 니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맞는 모델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려는 시스템이 바뀌면은 그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차량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성숙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 차량 개발 프로세스와 뭐 신기술 도입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애자일 주기가 동일하게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MBSE 체계를 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이긴 하거든요. 뭐 힐스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거기서 저희가 뭐 애자일 주기 같은 경우도 각 도메인별로 다르게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는 동일하지만 혹은 아예 애자일 주기도 고정해서 가져갈 건지 이런 체계를 다 잡는 게 MBSE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좀 연구소 내에서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어서 나머지 질문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답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에 사전 질의를 할 수 있는 칸이 열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이랑 본인 이메일 주소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오늘
이제 우수 질문을 선정하는 시간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사전 질문 중에선 저희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긴 했는데 네. 실시간 질문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저희는 사실 질문을 많이 안 해주실 줄 알고 사전 질문을 미리 뽑아놨었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할까요? 네. 순서를 정해보죠. 사전 질문이랑 아니면 이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서 네, 좀 괜찮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인상이 남은 부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다들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도 어떤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그럼 제가 찍어봐도 되나요? 네, 네, 예. 저 이거 애잘 주기 물어보신 분한테 네, 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뭐 힐스를 소재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힐스 당연히 중요하고 저기서 원래 힐스 했던 사람이라서 네, 네. 그렇긴 한데 이 데이터의 통합이라던가 개발 주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네, 네. 선정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박지환님. 박지환님 8822로 되어 있으신데 이분을 우수 질문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최 측에서 개별 연락을 주시기로 했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전 질문 보고 준비했는데 네, 네.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짧네요. 네, 이렇게 실시간 질문을 많이 주실 줄 알았으면은 사전 네. 질문을 조금 줄이고 실시간 질문에 좀 더 답변을 해드리는 것. 답변을 너무 저희가 앞에서 저희는 뒤에가 없을 줄 알고 앞부분에 너무 길게 좀 설명을 하느라고 뒷부분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상세 답변을 못 드린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하는 영역이 어쨌든 실물 영역보다는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낯선 용어들에 대한 질문이라던가 연관된 기술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센터 내에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답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Q&A 세션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네.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